네, 강프로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HLB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폭락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거의 한 3% 정도 폭락을 했고요. 미증시도 거의 한 2% 가깝게 폭락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증시 구간, 그쵸? 미선물에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 보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발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1시 이후 거의 2시 다 된 그 시점부터는 삼성전자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 앞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군들의 선별이 끝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HLB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1.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HLB가 약세 종목이었다. 그냥 앞으로 반등도 어렵고 그런 종목이었다면 HLB가 오늘 이렇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분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11시 반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고, 그쵸? 그리고 반등폭을 확대시키기 시작한 건 13시, 그렇죠. 거의 13시부터 반등폭을 확대시켰고 시장은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HLB가 왜 빠졌다 그랬죠? 가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그랬죠. 그리고 먼저 지금 반등을 조금씩 모색하고 있는 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그렇죠, 선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이 구분지어서 보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STI, 그쵸? ST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식이 됐습니까? 오늘자로만 보면 9.6%가 빠졌죠. 근데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월 초 이후에 시세를 못 내다가 어저께까지 반등을 했고 오늘, 그쵸, 다시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반등을 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반도체처럼 주도 섹터군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쵸,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은 있어요. 이게 하락폭이 커지면 커졌을수록, 그쵸, 직전 하락폭이 컸으면 컸을수록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은 거치고 가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러면 HLB, 그쵸, HLB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HLB도 당연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가 구간까지 온다면 매물 소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매수해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12만 9천 원 선을 기점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거고, 오늘 하락을 이 내용하고 합쳐서 보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HLB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오늘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 장 후반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 나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HLB 같은 종목들은 뭐예요? 시장이 장중에, 그쵸, 반등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강세를 보였고 종가 기준에서 코스닥이 1.6%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7% 강세 마감이 되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보고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이에요. 자,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그쵸,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계속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환율이 문제다, 시장이 문제다, 시장 급락 나올 수 있다,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HLB는 어떻게 됐나요?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잡았다면 한 번은 싸게 잡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쵸,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매매를 해야 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자 기준에서 시장이 내릴 수 있는 폭, 그리고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즉 전쟁이 확전되었을 때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HLB를 그냥 기준 잡고, 그렇죠, 잡혀있는 스케줄에 맞게 매매만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이격이 벌어지거나 고가 저항 구간에 있을 때 물량을 줄이고 내가 타점을 꾸준하게 잡아가야 되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HLB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올라가서 매물 소화를 왜 먼저 받고 지금은 안 빠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 구간은 시가부터 갭 구간에 들어갔고요. 오늘 12.79%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가 공략이 됐고요. 특징점은 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 그쵸, 계속해서 그런 결과
이제 다음 주에 매도 구간을 잡을 거다.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공략을 했죠. 이쪽 구간 30%, 이쪽 구간에 거의 한 18% 정도,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한 12에서 13%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잡고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왔다. 오늘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PSK 홀딩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PSK 홀딩스. 자, 오늘 보면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분봉 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한 구간이 있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미 반도체 쪽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다 보내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구간에서 나는 매물을 더 늘렸다. 그렇죠? 매수 물량을 더 늘렸다. 근데 이 종목까지도 돌파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합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죠? 이구산업, 그리고 HLB나 그런 부분,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오세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구독, 소통, 그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타점에 공략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보면 제가 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올라갔잖아요. 그쵸? 여기 매매, 여기 매매, 여기 매매 이렇게 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매. 그쵸?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면 이쪽 구간까지 와서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사겠죠. 왜? 확인.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싶다. 저도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구간별로 공략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정도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왜 그런지 그렇죠.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풀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매매를 진행하는 방이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소통 구독 그렇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아무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HLB의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PSK 홀딩스를 포함해서 그쵸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한 거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반등은 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잡는 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한 종목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그쵸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